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 2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는요, 저희 2명의 남신분들의 오늘의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시장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도 좀 더 지치시고 지루한 장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저희 방송만큼은 재미있게 꾸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2부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시장 빠졌다는데 대체 왜 빠진 건가요, 앵커님?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모누신 미 재무장관이 대선 전에 부양책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세 이슈까지 영향 미치면서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 0.8% 하락한 2,36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각각 162억 원, 1,168억 원 매도했고요. 2거래일 연속 시장의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후장 들어서 매도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로나 수혜 업종에서 특히 매물 출회가 일어나면서 큰 폭의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2% 가까이 떨어진 84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각각 101억 원, 2,200억대 매도하면서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유가 증권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역의 세력의 원화 강세 베팅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0.3%가량 하락해서 종가 1,143원 20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 종목씩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사고 팔았던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두산퓨얼셀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포스코 ICT를 순매수해줬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또 남선 알미늄과 코스닥 시장에서 코닉글로리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한 종목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선윤 위원님께 외국인이 오늘 샀던 종목입니다. 두산퓨얼셀과 포스코 ICT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아까 일부 마지막에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소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 바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때 뭐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록들 이슈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잘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뭐, 이슈거리라 보자면은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발전 의무화 소식도 있고, 뭐 국회 수소버스 도입한다. 뭐 국회 수소버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상당히 좀 밀집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현대 쪽에서도 수소 연료에 대한 수차에 대한 부분을 정의선 회장이 새롭게 딱 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시작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틀에서 앞으로의 대세, 그러니까 대형주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은 뭐 2차 전지나 수소 연료 쪽인데 현대가 시작했고 두산이 같이 좀 따라가는 포인트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산 그룹의 이제 3조 자구안 마련에 따라서 주가 포인트 자체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가 그나마 가장 보기 좋은, 매수하기 가장 좋은 그런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은 먹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매수가 4거래일째 연속 들어왔고 오늘 또 한 48만 주가량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들은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흐름 자체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수를 가담해 준다면 언제처럼요? 10월 초 이때처럼만 들어와 준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기관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기관들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물량이 더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더 상승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잘 버텼잖아요.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고 그럼 여기서 해서 상승 나와주면서 전고점 포인트 6만 원을 넘어갈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충분히 가능성 있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외인들이 우선은 베팅한 종목이다. 기관보다는 현재로서 외인을 믿는 게 나아요. 예, 워낙 강세 포인트 맞춰서 기대를 해볼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면은 포스코 ICT예요. 자, 포스코 ICT도 최근에 흐름이 9월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갈까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슈거리라면 1,070억 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스마트 팩토리 매출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외인이 28만 주가량을 매수한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그래도 좀 가담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물량, 매수했던 물량을 정리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약간 걸림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인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의 포스코 ICT 장기적 관점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개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가담해 주면서 그간의 매도세를 줄이면서 매수로 돌아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너무 고점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추천드리는 가격은 7,000원대 아래가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활용하셔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7,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한번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로 살펴보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흐름을 따르는 게 더 낫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남선 알루미늄과 코닉글로리입니다. 특히 코닉글로리는 오늘 하루 동안 14% 넘게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우선 남선 알루미늄부터 좀 봐주실까요? 네,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정치 테마주 쪽으로 많이 엮여 있다는 부분들은 너무나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주라고까지 불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을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현 시장에서 현 구간에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이하게도 오늘 남선 알루미늄 이제 우선주를 보면 우선주가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으면 본주 같은 경우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본주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엔 본주 같은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봉을 한번 보시면 11시 38분쯤에 그래도 고가 권역을 도달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오늘 남선 알루미늄 수급상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하는 국내 우리 국민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쪽으로 정보가 빠르거나 아니면 이런 쪽의 테마성 이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거나 빠른 분들은 또 이쪽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손절 또는 급등주, 단타, 즉각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훈련이 돼 있지 않는 분들께서는 접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현 장세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급등주 따라가지 마시고 차분한 주,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주를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 코닉글로리를 좀 보겠습니다. 코닉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고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만 동반 매수를 해줬고요. 강하게 기타 법인의 물량들이 출회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물량 출회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건가라는 부분들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하고 앞으로도 이 기타 법인의 물량이 출회된다, 잡힌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때에 오늘 매도 상위 증권사가 어디 쪽에서 잡히는가, 거래원이 어딘가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유독 한국투자증권이랑 신한금투, 미래에셋, 대우까지 잡히고 있네요. 이 부분들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데 매도 상위. 오늘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주체들이 다 매수예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죠. 하지만 기타 법인만 매도로 잡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 거래원을 살펴봤을 때 매도 상위에 있는 이 증권사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혹여나 이 부분들을 매도 주체나 수급의 주체가 봤을 때 증권사는 옮겨 다니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수거래일 안에서는 이 증권사에서 또 아침부터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의 이제 재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유의미한 분석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시를 한번 챙겨보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복인가요? 경영권 분쟁 소식도 있었고요.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있어서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최대주주 공시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이제 거래 가격이 양수도 거래 가격이 2,647원이에요. 2,647원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강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된 이후에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조금 시끄럽고 유의미한 분석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이 능숙한 분들만 하셔야 된다라고 주의하셔야 된다. 최근 급등세 이후에 분쟁이 있고 어지러운 회사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 결국엔 회사 안정과 차트상 기술적으로도 추세 안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맞고 떨어진다. 121선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가 나와야 하는 부분까지도 기억해 두셨다가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분석의 신 허반석 위원님 졌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방향으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앞타바이오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LG6플러스 순매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팔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아시아나항공과 앞타바이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앞타바이오가 오늘처럼 어려운 장에서 코스닥 상승 2위를 기록했거든요. 역시 기관이 사는 종목은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앞타바이오를 먼저 그럼 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고 왜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를 들어오는가 이유가 오늘 특별히 노출된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기업이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예전부터 이제 나오던 이야기가 있어요. 임상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당뇨병 성신증 치료제 임상 2상에 대한 환자 첫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 쪽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이 임상 첫 투약 이후로 12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달 뒤 빠르면 12월 말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12주 이후 12월 말까지 나온다고 그 결과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지 않아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엔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형태로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관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부분 결코 기관이 정보가 빨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한번 얹어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차트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단기 고점 영역을 맞고 테스트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36,000원 권역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 그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에는 3상까지 진행이 되고 3상이 가장 대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챙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상한가에서 급하게 들어가시지 않아도 된다.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추세 하단부를 꼭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HDC에서 이제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 실망 매물도 나오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연찮게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인수 가능성 분명히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채권단이 현재 아시아나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측으로 SOS를 친 것 아닌가. 그런데 대한항공의 입장도 뉴스 기사를 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오늘 그런 얘기도 있었죠. 금호리조트 관련된 얘기 있었죠. 금호리조트도 함께 매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동반되면서 결국엔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짚어드리면 우연찮게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지켜주는지 추세선 하단부와 상단부의 이런 등락을 잘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매매가 될 수도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아직 매각에 대한 결론이 클로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곳에서 매도하는 거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과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아시아나항공은 HDC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 이슈가 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 보유주 분들께서는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중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까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구분을 하셔서 어떻게 매수를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결국엔 이제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가 있을 때 결국엔 슈팅이 나오는 회사는 피인수 회사죠.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인을 못 찾고 산업은행 채권단에서는 결국엔 손해를 보지 않고 새로운 주인에게 잘 떠안겨 줘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아시아나항공 다시 볼게요. 차트를 보셨을 때 제가 박스권을 말씀드렸고 추세 하단부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접근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접근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슈가 강한 기업들은 등락이 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추세 하단부에 도달했을 때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하셔야 그나마 수익권으로 도달하기가 편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기관이 순매도를 했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건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제가 LG U+ 고객이거든요.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닌가요? 근데 통신사 3사가 있는데 늘 이렇게 찬밥 신세에 있다가 또 주가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요?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고객이네요. 그러니까 저를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LG U+ 같은 경우는 또 옆에서 또 PD님께서 저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사심을 담아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오늘 기관이 왜 팔았을까요, 의원님? 저는 핸드폰 하지만 집에 TV는 LG U+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LG U+가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매도해요. 몇 거래일 연속이지? 보니까 7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계속적인 좀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외인들은 좀 사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매수에다가 하루 쉬고 또 5거래일 연속 매수였고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개인들은 그래도 팔고 외인이 잡아주고 기관이 사다가 기관이 좀 같이 팔고 외인한테 물량을 좀 떠넘기는 포인트?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기관 파는 거 보지 마세요. 외인이 사는 거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여러 종목들을 같이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예요? 차익 실현하고 있다고요. 연말까지 11월까지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올해 이렇게 했어요라고 끝내고 다시 1월에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이라고요. 근데 LG U+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과도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걸 팔았냐면 연기금이 다 팔아치웠어요. 최근에 연기금이 7거래일 연속 매도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다가 연기금 매도가 나옵니다. 약간 조금 불안하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세가 나올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에 가담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다면 현재 이 LG U+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좀 손절 처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지금 종목을 조금 수익을 본 거를 같이 메꾸는 정도의 느낌이 나거든요. 자,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연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할 때 국내 주식 몇 %, 해외 주식 몇 %,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쭉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자, 거기에서 국내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이 좋아서 퍼센테이지 상 해외 주식 비율, 국내 주식 비율을 가졌을 때 그 비율을 넘어가는 추세란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가 그 물량을 조금 덜어내서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계속 팔아야 될 주식의 금액 자체가 2조 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지금 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외인이 그 물량 자체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갈 채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연추세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려치는 흐름들이 나와요. 지금도 한 차례 좀 코로나 이후에 좀 심한 하락이지만 그래도 큰 추세상으로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지금 단기적인 매수를 가담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외인들이. 그래서 저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다리심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실적 포인트가 나쁘진 않으니까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다음 좀 심각한 게 YG엔터예요. 그렇죠.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네, SM도 빠졌고 오늘 이게 빅히트 따라서 그냥 같이 빠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실망 매물에 대한 그런 흐름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스켓 매수를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수익권에 올라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엔터주들이. 그래서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한 모습이었고 기관들도 빅히트를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비중을 맞추기 위한 SM과 YG 엔터 같은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37만 주 팔았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고 기관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매도한 수량이 159만 주가량 되는데요. 차트적으로 고점 자리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부터는 도대체 얼마를 팔았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60만 주, 많이 늘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지금 고점부터 해서 조금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거를 좀 돌려서 언제부터 봐야 될 것 같냐면 제가 보건데 6월 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과연 물량이 얼마나 있을지 6월 한 25일부터 보죠. 자, 보시면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매도세 갑자기 확 줄어났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분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분봉 체크해 보니까 과하게 밀렸다는 이유부터 해서 그래도 오후장에 좀 시장 살아나면서 다시 상승 쪽 분위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는 조금 과도한 조금 매도, 그냥 시장 하락에 따른 그냥 처리했던 그냥 물량, 그냥 뭐 로스컷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팔아버리자, 나중에 다시 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관들은 여러 종목 포트를 구성하는데 수익이 났으면 다른 거 정리하면서 그 수익을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큰 종목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수익 났다면. 그게 아마 빅히트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도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하자. 기관들 나간 김에 잘 됐다. 시원하게 나가고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기다려보자. 왜요? 우리에게는 시진핑 주석의 12월 방안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상승을 줄 수 있다. 기다려볼 만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 확인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나 좀 버텨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개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개인들의 선택입니다.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빅히트 꼽아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에스코넥 순매수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과 인터플렉스를 각각 양시장에서 순매도해줬습니다.
네, 이 종목을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하고 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빅히트와 에스코넥을 각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다 빅히트 따라간 개인 투자자들 어떡하나 약간 이런 기사의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님? 네,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상당수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 상한가 매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수 자체가 상한가 매수가 좀 많았다는 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오늘 상한가 풀린 게 딱 3분 만에 풀렸어요. 참 거의 바로 풀렸다고 봐야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그 서킷이 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풀린 게 좀 맞긴 맞는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계속 줄 하락이었어요. 근데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조금 세게 들어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리 조금 수익을 냈던 기타 법인 쪽이나 그다음에 외인들 쪽은 매도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연기금의 18만 주가량의 매수세인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저는 봤을 때 의미 없는 좀 매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빠질 수가 없으니 좀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닥 포인트에서 잡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빅히트의 문제는 적정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도 있지만 20만 원 아래 보는 쪽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방향성을 저는 몰라요, 솔직히. 네. 갑자기 아미들이 주식 사자 해버리면 상한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1,500만 명, 5천만 명인데 유동 주식수 1,500만 주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이게 참 쉽사리 매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갑자기 어떤 아미들 팬클럽에서 갑자기 그런 붐이 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 해보시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좀 반드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지금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평가는 아마 외인들의 보고서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계속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계속 있잖아요. 투카먼 1위, 투카먼 2위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신곡들 자체가. 그래서 이슈는 계속 된다. 다만 리스크 자체가 BTS 하나라는 게 문제지만 또 새롭게 뜨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그룹이.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 저는 우선은 홀딩하는 게 맞겠다. 힘드시겠지만 오늘 만약에 상한가 들어가신 분 힘드시겠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있으니 우선 버텨보자. 밀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자, 그다음에 에스코넥이에요. 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수소 발전 전력 의무 구매 수소 이슈예요. 수소 생산 기술 이런 거 있습니다. 일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건데 한 번 더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정홍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하는 날이고 정부에서도 25조 원 규모의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나라에서 좀 밀어준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강하게 푸시합니다. 푸시하는데 한동안은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전에 5G나 아니면은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의 첫 모멘텀, 상승을 주면서 시작했던 주가가 서너 배씩 올랐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수소 관련주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서 이거를 급하게 파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되고 충분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 그간의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하다가 이 이후에 오늘 주가가 상한가 가니까 그냥 이쯤 됐다. 수익 실현하자의 의미지 회사의 성장성이나 다른 부분을 계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수익 실현 욕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도 나왔던 게 금융투자 쪽이거든요. 증권사나 운영사의 고유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 돈들이 아니에요.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 실현해도 되는 자리에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왔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 100만 주 샀지만 오늘 현재창 열어보자면 300만 주 지금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300만 주 흐름 또 돌파하면서 내일장이 3,500원대 갈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3,000원 이상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봉상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내일 국내 시장, 특히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좀 밀리긴 하지만 1% 이상 밀리긴 하지만 국내 주식이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내일 시장에 그렇게 하락은 없을 거라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잘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 조금 더 내일은 지켜보시고 다음 주까지 더 흐름을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였던 빅히트까지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저희 위원님들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오늘 또 허반석 위원님의 노란톡도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검색하셔도요. 저희 김선희 위원님 또 1,500명 가까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좀 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관이 순매도했던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현대제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항상 개인들이 매도하는 종목은 정말 잘 가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현대제철 7% 올랐죠. 인터플렉스 12% 올랐습니다. 일단 현대제철부터 봐주시죠.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이슈가 동반적으로 현대제철에도 성장 기대감으로 오고 있는 모습,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주체가 기관 한 곳만의 매수가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모두 강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개인만 매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랜 기간 횡보 구간이 있었던 그 부분, 3월 코로나 저점 이전의 횡보 구간까지 도달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한 것 아닌가. 일종의 차익 실현. 왜냐하면 직전 고점까지도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잡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하시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까지 오늘 도달을 하겠어 하고 위에다 걸어놓으신 분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기관들의 매수로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추세선을 한번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하단과 상단에 만들어 놓고 보면 추세선 하단부를 맞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있고 추세선 상단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돌파 또는 도달이 나와줘야 강한 상승의 말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단기 추세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매도는 위에다가 무의미하게 걸어놨는데 그 물량이 좀 빠진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차트상 보았을 때 오늘의 일봉 끝에 아주 조금의 윗골을 달긴 했지만 무의미한 윗골이었다. 결국엔 일봉을 가득 채우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추세선을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서 기관들이 강매수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런 의미로 한번 현대제철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지막 일봉을 먼저 볼게요. 가장 끝에 마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윗꼬리가 없는 상태로 거의 끝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인터플렉스의 수급도 볼게요.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강매수가 들어왔고 매도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보면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4분기 정도 되면 흑자 전환을 하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납품이 어느 정도 벤더가 확보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합쳐서 보고서와 함께 기관들 위주로 강한 매수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실 때는 오늘 이 일봉상 캔들이 윗꼬리를 얼마나 다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분봉입니다. 인터플렉스 분봉인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저점들을 이었을 때 이 구간을 맞고 다시 이 구간들 두 번, 세 번의 추세선 저점을 봤을 때 이 부분을 강하게 하락으로 돌파하고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온다라고 이탈을 한다 그러면 매도를 하실 수는 있지만
더 욕심을 내서 어깨 이상에서 팔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분봉까지 챙겨보고 일봉의 윗꼬리가 얼마나 나오는가까지 챙겨보신다면 좀 더 욕심을 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또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에 많은 참고되셨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켓 초이스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명의 남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네요. 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만나볼 텐데 먼저 제 옆에 계신 남신, 네. 우리 김선율 위원님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수소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이제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거든요. 일단 맞춘 분이 계십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공개해 주시죠. 어려운 종목은 아니었어요. 네. 뭐 현대차 얘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려운 종목은 아니고요. 현대제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제철이고요.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회사 싸다는 것도 다 아실 테고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을 보고 참 이 회사의 힘들었던 여정을 체크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야, 진짜 이게 2011년도에 한 15만 원 선에 있었던 종목인데 몇 토막인가요? 5분의 1 토막 정도 현재 어휴, 주가 네. 상황에서 더 나기도 했었죠. 최저점 3월 같은 경우가 뭐 12,000원대도 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해서 현대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수소를 만드는 그 브랜드로 탈바꿈되면서 그에 따른 핵심 부품들을 다 만드는 회사가 바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로템도 있지만 현대제철도 있고요. 현대위아도 있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상당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을 좀 준비해봤고요. 재밌는 점은 그 현대제철의 PBR 자체가 0.2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내가 가진 주식의 5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워낙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당연히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은 아직은 가지시지 않은 게 좋아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도부터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꽝입니다. 정말 안 좋은데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 현대제철 같은 종목은 사두셔야 됩니다. 사두셔야 되고요. 매수 대응이 들어가시면 사실 가장 좋은 가격은 제가 항상 추세의 하단을 잡기 때문에 한 25,000원에서 26,000원대에 보셔도 좋지만 이게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이거를 말아 올린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충분하게 상승을 주면서 최소한 1차적인 가격대, 32,000원대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해요. 자, 수급 열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기관들이 오늘 43만 주 매수했고요. 외인들이 30만 주를 매수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고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그저께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55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전반적으로 흐름이 완전 바뀌면서 개인이 강하게 매도하고요. 외인과 기관들 사고 연기금도 17만 주 매수 들어오고 기타 법인들도 매수가 잡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오늘 전체 다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싹 잡는 거예요. 진짜 국가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역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현대제철, 이만한 종목이 없다. PBR 0.2배, 이거 그냥 사두고 버티면 장땡이다라는 종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현대차가 이 자리에서 튀기 시작해서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월 바닥부터 해서 이런 고점 자리가 있는데 뚫고 슈팅하면서 주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현대제철이 이런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 주면서 쫙 치고 올라가면서 뭐 4만 원대 갈 수도 있고요. 5만 원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뿐하게 여기서 한 30-40% 이상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한 2-3% 수익 보고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내시면 또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신다면 손실이 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현대제철은 제가 어제 방송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28,500원 아래에서 잡으시라 말씀드렸고 수익이 오늘 잘 났죠.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거에서 포커스 맞춰드리고요. 너무 싸다.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종목 어떻게 과감하게 매수를 대응해야 된다. 현대위아도 이건 또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사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싸다? 아 그러면 현대위아 사셔도 되고 현대제철 사셔도 됩니다. 근데 현대제철이 먼저 지금 뿜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관과 외인들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매수가는 제가 한 29,000원 아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9,000원 아래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짧게 32,000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4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단 길게 보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그 포인트는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정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길게 보시려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종목이다. 매수가는 29,000원 아래,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0원 말씀드렸지만 4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정확하게 정품방에 들어오셔야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도 바로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 지난주에도 이응이응해서 유유제약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도 이응이응이네요. 우양인데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양이 어떤 기업인가 하면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 등의 완성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나 이디야 쪽에다가도 식품 원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 공통점을 한번 보면 반기상 44억의 영업이익을 했어요. 지난해 총 60억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곱하기 2만 해본다 그러면 지난해 영업이익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유제약도 볼까요? 유유제약도 지난해 영업이익 총 81억이었습니다. 반기에 47억 했죠. 곱하기 2 하면 지난해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뉴트리 있죠. 네.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총 영업이익이 120억인데 반기에만 이미 돌파를 했어요. 121억. 결국엔 올해 매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나온다는 부분이죠. 우양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증가한 기업이다.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이 96%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기 보고서거든요. 공장이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 공장에서는 72%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공장 이 HD가 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이 HD가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핫도그 공장이 지금 96%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청송 공장이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핫도그 공장의 가동률 96% 때문에 결국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 새로운 공장의 건설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연초에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라고 제가 오늘 IR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차트상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락업 물량,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된 부분이냐. 최근 지난 8월에 일부 32만 주 정도인가요? 블록딜 시간의 매매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이제 매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모 증권사에서 그 물량은 받아갔는데 결국엔 그 부분까지도 안전하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결국엔 최대주주의 물량은 보호예수가 다 해제된 상태지만 대기업의 그 기업의 대표이사님 그리고 오너 마인드상 99%는 시장에 출회되지 않는다고 대표이사님의 마인드는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더 욕심이 있고 더 앞으로 추세상
그 정도에서 최대 주주 물량이 나오진 않는다. 기업을 이끌어갈 마인드가 충분하다. 왜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수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정식 간편식, 혼자서 이제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도 이 회사가 OEM으로 납품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수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냐면, 수출 총계를 봐볼게요. 수출 총계를 보면 지난해에 결국 2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기에만 42억을 했어요. 결국 수출이 판로가 좋지 않았던 상반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2배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지난해 3배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코로나만 조금 안정된다면 수출 활로는 더욱더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양을 말씀드립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모멘텀, 미래가치, 성장성, 신규 공장으로 인해서 캐파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 오너 마인드 괜찮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수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실적과 모멘텀이 두루 겸비된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도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세 하단부에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저점을 피해서 추세 하단부라고 하면 오늘 이 아래 꼬리 부분이 추세 하단부를 테스트한 건가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해도 5,200원 선까지 오늘 저점 부분까지 괜찮다,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6,5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4,800원 말씀드리니까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도 괜찮다.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의 종목은 우양이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의 저점인 5,200원 선 괜찮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4,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항상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체가 있는 기업을 사라 이겁니다. 이 우양이라는 기업이 또 최대 주주 물량의 추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성장성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김선현 위원님 방에서 독립하셨기 때문에 단독방이 생겼습니다.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시면 당장 내일장부터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시간에 핫도그 얘기에 꽂혀가지고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네.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내일장 전략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선희 위원님, 내일 우리 장 벌써 네. 금요일인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 지금은 선물 지수가 뉴욕 증시 쪽이 좋지가 않아요. 이따 10시 반에 장 시작하는 것 좀 봐야겠는데요. 만만치는 않은데 설마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우선은 내일 시장에서의 국내 이게 만약에 2% 이상 하락하면 또 내일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오늘이나 뭐 어제나 그제나 이번 주 내내 진짜 시장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해외 증시랑 상관없이 국내 증시 좀 기관들이 매도 강했고 이놈의 양도세 부분 때문에 참 맥을 못 추는데 조금이나마 좀 빨리 양도세 부분이 해결된다면 해외 증시 상관없이 한 며칠 동안은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정부에서 빠른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고 그래야지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연말까지 해서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내일 금요일이라서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또 매도하실까 봐. 그래서 좀 금요일이니까 시원하게 좀 주말 잘 보내시라고 정부에서 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뭐라도 조금 던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조금 마음이 드는 좀 하루인데 내일 또 어쨌든 잘 지켜보고 힘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허반석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저희 내일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모멘텀과 실적, 실체가 굳건하다면 조금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귀하는 모습들, 등락을 하더라도 장 중에 하루 중에라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감하게 투자하는 장세는 아니죠. 지금 연말 대주주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하셔서 묻지마 투자는 결코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등락이 있는데 추세 하단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에 굵직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중국 소비 회복주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 카지노, 여행, 항공, 쇼핑까지도 한번 챙겨볼 만하다. 결국 어디서 챙겨보아야 하느냐? 추세 하단부에서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